데서 내려온 거고, 인도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여러 역사가 이제 종교 문화가 섞이면서 그 종교 탄압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인도에 쉽게 말하면 인도의 불안하고 비슷해요. 불안보다도 실질적으로 옛날에 인도의 지금의 인도의 불안 그 계급보다도 훨씬 높은 감히 이게 번잡할 수 없는 계급이었어요. 왕들도 왕들도 옆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특권층이었어요. 어떻게 지금의 교황보다 더 높은 지위를 예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 일대에 다 있는 그럼 남자는 없나요? 예전엔 남자가 없었어요. 옛날 고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게 여성 무녀 집단이 있는데 다 여자밖에 없어. 남자는 절대로 안 들여요. 왜? 남자가 들어오면 여성들이 이게 집중이 되고 이게 좀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토끼 종족 문화 때문에 그래. 토끼 종족은 거의 100%가 여자였잖아요. 토끼 종족의 영적인 수준이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토끼 종족의 그 위에 그 영적인 수준이 높은 그 문화가 이 지상계에서 뿌리를 내린 게 그 무녀 문화예요, 이게. 자,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선도하고는 틀려요. 네, 선도하고는 많이 틀려요. 왜냐면 이 지구를 보면 천상계까지 뚫어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 그럼 옛날에 토끼 종족이 영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무녀 집단을 이뤄요. 그게 다 거의 토끼 종족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제사장. 제일 이제 이게 제사장과 무녀의 개념을 딱 자대로 잡고 가야 돼. 근데 옛날 무녀 자체도 신분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무나 손을 못 들어. 아무나 누가 못 건드려요. 그리고 무녀의 기본 요건이 뭐냐? 결혼을 금기시하에 있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무녀 자격을 박탈이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녀로 채택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죽기도 해. 그래가지고 무녀라는 어떻게 보면 그 계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고 결혼을 하거나 애를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직이 박탈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애한테 집착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샤머니즘으로서 신과 인간의 중간재 매개체 역할로서 어떻게 해요? 객관성을 잃어요. 자기 자식 때문에. 그죠? 자식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있죠. 그러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일을 딱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신권까지 부여받아 엄청난 사람이야. 그러면 공명정당하게 일을 딱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식이나 부인이 있고 혈육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하고 남편을 위해서 다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우리 옛말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옛날에 무녀 그 제사장 그 사회에서는 임신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높은 신권을 담당한 무녀나 제사장 그 관직을 다 박탈당해 예전에. 이제 그게 이 문화가 여기에 있던 게 다 세계를 뻗어간 거야. 그럼 인도도 있고 지금 중국 쪽은 공산화국가하면서 다 뿌리가 뽑혔고 이게 여기 아시아권이나 중앙아시아권에 봐도 이런 문화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 이게 다 여기서 넘어간 거야. 이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변형이 돼서 이게 발달한 거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발달한 거예요. 이제 무당이라는 거를 제도 알려면 요 역사를 알아야 돼. 근데 왜 조선시대 때 왜 무녀에서 왜 무당으로 왜 바뀌었나요? 제가 말씀했지만 나중에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에 나라를 살면서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토촉 신앙이나 무녀들 갖다가 다 이거 종교 말살 정책을 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 신분 사이를 해가지고 천민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려. 무녀들을. 그래 무녀들은 어떻게 해요? 창녀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해요. 창녀하고는 틀린데요. 여기 굿하고 전 봐주는데 왜 창녀하고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무녀의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게 맥이 끊겨서 이상한 게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어요. 사만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어요. 제사장이나 무녀들이. 그런데 얘네들은 결혼을 안 해.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으면 바로 그게 관직이 다 박탈이 돼요. 그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끼 종족에 좀 문화 그런 게 섞인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결혼을 안 해요. 그렇다고 성관계를 안냐? 그런 건 안 해요.
예전에는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무녀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행을 시키는 스승의 역할을 했어요. 예전에는. 다 여자예요. 남자는 남자 자체는 자격 자체가 안 돼.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래서 제왕의 시대예요. 제사장의 시대라 해가지고 제왕의 시대야. 이제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부터는 이게 상한 시대, 삼국 시대, 그때까지. 이제 이게 불교가 이제 통일신라가 실질적으로 신라부터 해가지고 국교를 선하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자, 그게 어떤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쇠락의 길을 갔냐? 예전에 그렇게 또 보면 성덕 여왕 때부터 쇠락의 길을 걷어요. 예전에 말했지만 선덕 여왕 때 큰 신라 시대, 이제 통일 신라가 아니라 그냥 신라 시대 때요. 자, 신라 시대 때 선덕 여왕이 어떻게 해요? 불교를 국교로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황룡사지 있는데 그 황룡사 거기를 이제 크게 짓고 국교를 선언해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 전에는 어떠냐? 신라 시대 때 그 전에는 이제 무녀들이 다스렸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신라 거기 경주 가가지고 한번 제가 여행 가면서 그 설명한 그 강의가 있는데 그 찾아봐서 한번 그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해서. 그러면 예전에 신라 시대 선덕 여왕 이전과 이후로 딱 나눠요. 선덕 여왕 이전에 어떻게 됐냐? 모든 신권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나오죠. 미실이 나와가지고 그 참고로 픽션이에요. 미실이 뭐냐? 미실이라는 게 관직이에요. 제사장. 예전에 선덕여왕 드라마 보면 미실하고 선덕여왕 간에 막 그 암투국을 하는 게 나오죠. 그게 좀 픽션이 많이 가미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약간 제 미실이 저게 미실이라는 게 뭐게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실이 방실자예요. 이게 사람들이 요걸 이제 뜻을 제대로 풀면 그럼 저기 미실 그 제사장이 있는 방은 굉장히 아름다운 방이었나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실자가 뭐냐면 우리가 실이 방실, 지금은 방 할 때 방실자로 쓰는데 실이 뭐냐? 꽃 같은 걸 보면 꽃에 이게 저기 뭐냐 수정이 되면 그게 이게 있죠. 그걸 실이라고 죠. 그걸 실이라고 해요. 그 실이 찼다 뭐 이런 말도 맞죠. 그 실이라고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실이란 뜻이 정확히 따지자면 그 당시 정확히 따지자면 여성의 자궁을 뜻해요. 실이. 방실자가 원래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예요. 나중에 시대가 되면서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미실이라는 관직이 옛날 제사장이 미실이라는 관직이었어요. 옛날에. 그럼 미가 아름다울 자 미자에다가 실이 정확히 따지면 여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가 아름답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 실자가 자궁, 여성의 성기를 상징을 해요. 실이 이제 꽃의 그 실방이 있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열매가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걸 실이라고 하죠. 그거를 실이 맺혔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제 이게 언어가 많이 변형이 돼서 저건데 원래 미실이라는 게 관직이에요. 제사장의 관직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도 쓰고 미실이라고 이제 신라시 때 그걸 관직을 썼었어. 제사장이라는 게 많고 제사장 여기저기 많아. 그럼 제사장 중에서 신라의 최고의 높은 제사장을 갖다가 관직을 줘요. 그 관직 이름이 뭐예요? 미실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제사장을 미실이라고 했어요. 옛날 신라시대 때는. 근데 그 미실이 뭐예요?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실이 뭐예요? 저기 여성의 저기 성기. 성기가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성의 성기. 약간 좀 해부학적으로 하면 자궁. 자궁이 아름다웠다 이런 뜻이에요. 미실이. 이게 후대에 가가지고 다 이제 변형이 되는데 원 뜻이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성의 성기가 아름답다라는 거는 그 사람 관직으로 그걸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성관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실이라는 관직이 왕보다도 더 신라시대 때는 왕보다도 더 높은 관직이었어요. 왕 위에 있는 관직이었어요. 미실이라는 관직이. 임금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덕여왕이나 신라 고대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저기 제사장 같은 미실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왕의 자식들을 막 죽여. 암살도 하고
이게 막 제사 때 올라가지고 왕의 자식을 갖다가 제사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배를 갈라가지고 저기 제사 용품을 써요. 왕의 자식을. 신라 시대도 쓰시죠. 그랬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동을 할까요? 이동을 해야, 아이고, 방해를 안 붙여. 꼭 사람 없는데 외진들을 와도, 아이고, 이거 꼭 와서 방해를 붙이네. 아, 방해를 붙이네. 저 셀카 찍고 있어요. 카메라, 여기 화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갔지. 자, 자리를, 아이고, 옮겨야겠다. 조용한 데로 옮겨야지. 와서 방해를 붙여. 뭐 좀 하려고 하면. 저기가, 그래, 저기가 좋겠다. 설마, 저기까지 와서 방해를 안 붙이겠지. 이게 무당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무당들도 몰라요, 다 이거. 그래서 한번 무당분들도 무당의 역사와 왜 그런지, 그리고 자기네 몸이 이상해, 왜 이렇게 유전적인 게, 옛날 제사장의 그 유전